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하자 맹꽁아 예상 줄거리 시작합니다. 맹꽁이는 정주리의 소리에 움찔했지만 이를 악물고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그만두라니요? 제가 왜요? 라고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정주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식탁에 내리치며 강진아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고도 뻔뻔하게 버틸 작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맹꽁이는 헛웃음을 지으며 강진아 씨가 한 짓은 무례한 게 아니라 우아한 거였나요? 라고 받아쳤고 정주리는 너 같은 애가 민기랑 결혼한 것부터가 잘못됐어.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때 마침 서민기가 집에 들어왔고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주리는 곧바로 서민기에게 달려가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공이가 감히 나한테 대들지 않냐. 회사 일도 방해하고 진아는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데 내 마누라는 이 모양이다며 흥분했습니다. 서민기는 짙어진 한숨을 내쉬며 장모님 일단 진정하세요 라고 했지만 정주리는 진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강진아와 프로젝트를 하는 걸 이 애가 질투해서 방해하는 거다. 난 당장 회사에서 잘라야 한다고 본다. 고 밀어붙였습니다. 맹꽁이는 비웃듯 쓴웃음을 지으며 전 질투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제 남편을 유혹하면서도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 게 우습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주리는 뭐라고? 내가 감히 진아는 유혹한다고 몰아가? 라며 손을 번쩍 들었고 그 순간 서민기가 정주리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주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서민기를 밀쳐내며 너까지 나한테 이러는 거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강진아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러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죄송해요. 그냥 가려고 했는데 마침 연락할 게 있어서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정주리는 반갑게 그녀를 맞으며 아니 진아야. 그냥 가려고 했다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공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라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강진아는 애써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며 저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면 제가 사과할게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속상해요. 민기 씨랑 일하면서 아무 감정 없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보니까라며 맹꽁이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러자 정주리는 다시 불타오르듯 봐라. 진아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라며 맹꽁이를 몰아붙였습니다. 서민기는 이를 악물었고 맹꽁이는 한숨을 내쉬며 그래요.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대신 그 후에 벌어질 일도 각오하세요 라고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순간 정주리는 표정을 굳혔고 서민기도 놀란 눈으로 맹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진아는 눈을 반짝이며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맹꽁이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며 강진아 씨,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물러나는 순간 당신도 함께 끝날 테니까요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강진아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능청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끝나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맹꽁이는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차갑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맹꽁이는 서민기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민기는 공이야 정말 회사 그만둘 거야? 라고 조심스레 물었고 맹꽁이는 그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게 할 거야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민기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맹꽁이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진아가 나를 자극하는 순간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 정주리 여사님까지 가세한 오늘의 대화도 빠짐없이 저장했지라고 말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강진아의 목소리는 뚜렷했습니다. 서민기 씨 앞길 막는 거 맞지 않냐? 내가 서민기랑 프로젝트 맡았는데 맹꽁이가 질투해서 적극적으로 못 도와주겠고 그리고 정주리의 목소리까지. 너 같은 애가 민기랑 결혼한 것부터가 잘못됐어. 서민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맹꽁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강진아를 쫓아내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정주리 여사님이 내게 했던 막말을 공개하는 용도로 써도 되겠지?
서민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너한테 맞기에.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강진아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맹공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더 재미있겠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강진아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강진아,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던데? 뭐? 왜? 몰라. 녹취록 같은 게 돌고 있다는데 당황한 강진아는 당장 사무실로 뛰어갔고 그곳엔 냉정한 표정으로 서 있는 맹공이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진아 씨. 반갑네요. 저 손님 맞죠? 라고 조용히 말하며 그녀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맹공이는 서민기의 곁을 지키기 위해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정주리의 날선말과 강진아의 끝없는 도발에 결국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강진아가 떠난 뒤 정주리는 거칠게 맹공이를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회사를 나가야 우리 민기가 편해진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 아들 발목을 잡을 거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맹공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정주리를 바라보며 어머님이야말로 언제까지 저를 몰아내려고 하십니까? 서민기는 제 남편입니다. 그런데도 강진아와 저를 저울질하면서 누가 더 나은지 따지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주리는 흥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고 산산조각 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감히 시어미한테 말대답을 해? 라고 소리치는 정주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서민기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깨진 찻잔과 긴장된 분위기를 본 그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정주리는 서민기에게 달려가며 이 여자 좀 어떡해? 내 앞에서는 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내게 대든다. 내 출세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안까지 시끄럽게 만들잖아.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서민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주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주리는 계속해서 맹공이를 비난했습니다. 차라리 강진아랑 일하면 얼마나 좋아? 저 여자는 내 일도 도와주고 실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왜 저런 여자를 밀어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냐고. 서민기는 그런 정주리의 말에 눈살을 찌푸리며 제발 그런 말 그만하세요. 공이도 내 아내고 내 선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중에 후회할 거다. 내가 이렇게 감싸도 결국엔 공이 때문에 무너질 거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맹공이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 저는 서민기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남보다 못하게 대하세요? 라며 정주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정주리는 비웃으며 아내? 내가 감히 민기의 인생에 도움이 되긴 했냐? 맨날 사고나 치고 말썽이나 부리면서 내가 민기한테 해준 게 대체 뭐냐?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맹공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주리는 그런 맹공이의 반응을 보며 더 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민기는 훨씬 더 잘 나갔을 거다. 그런데 내가 뭔데 여기까지 기어와서 내 아들을 휘두르려고 하냐? 내가 감히 강진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맹공이는 주먹을 꽉 쥐었고 마침내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다음날 맹공이는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강진아가 일부러 그녀 앞을 가로막으며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미안했어. 사실 나는 맹공이 씨를 도와주고 싶은데 왜 자꾸 오해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맹공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해? 당신이 일부러 내 시댁까지 찾아가서 험담한 게 오해라고? 라고 되묻자 강진아는 시치미를 떼며 아니,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야. 민기 씨가 중요한 시기잖아. 그런데 맹공이 씨가 자꾸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맹공이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럼 앞으로는 내가 강진아 씨를 걱정해줘야겠네.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민기를 가지려는 걸 보면 정말 안쓰러울 정도니까 라고 받아쳤습니다. 강진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강진아는 곧 비웃으며 그래서 결국 내가 이길 거야.
민기 씨는 결국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맹공이는 한 걸음 다가가 강진아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럼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무너질 것 같아? 강진아는 예상치 못한 맹공이의 당당한 태도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더 톡한 미소를 지으며 좋아. 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맹공이는 집으로 돌아와 서민기를 마주했습니다. 서민기는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봤는데 난 내 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맹공이는 서민기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지킬 거야. 더 이상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을 거고 당신이 지켜주길 기다리지도 않을 거야 라고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서민기는 그런 맹공이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어딘가 든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강진아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민기의 프로젝트와 구단수의 프로젝트 중 어느 쪽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지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 직전 강진아는 서민기에게 다급한 얼굴로 찾아와 큰일이야. 누군가가 당신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빼돌린 것 같아라고 속삭였습니다. 서민기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사 곳곳에 서민기의 프로젝트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민기는 충격을 받았고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때 강진아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맹공이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맹공이 때문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맹공이는 강진아의 의도를 알아채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진아가 본격적으로 맹공이를 궁지에 몰아넣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